무슨 뭐 별것도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해서 나도 좀 조금 힘들 때가 있지. 야 이거는 정말 난 난처하게 이런 질문은. 그리고 원장님이 제일 오글거리는 댓글 하나 읽어도 될까요? 나만 알고 싶은 선생님. 물론 해외도 의학적인 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유를 하잖아요. 근데 병원마다 이제 환자마다 체질이 다 다르고 소견이 다르지만 왜 그 부분에 갭 차이가 좀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볼게. 네. 그러니까 지겹도록 돌아다니는 짤 중에 하나가 있잖아. 뭐 이제 외국에서는 감기약 안 쓴다고. 네, 있죠. 그 짤이 유명한 짤 있잖아. 자, 충농증이 의심돼. 약만 써도 되고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엑셀을 찍을 수도 있어. 미국에서 엑셀을 찍는데 한 장이 70만 원인가 100만 원. 내가 알기로 많이 비싸죠. 엄청 비싸. 미국의 교과서는 우리나라 교과서가 같을 수 있을까? 그런 거 봐. 거기서부터 바로 다른 거야. 우리나라는 찍어서 확인해보고 좀 더 명확히 약을 쓰자가 우리나라에 맞을 수도 있는 거야. 일정 자체가. 스케줄 자체가. 미국에서는 엑스레이 찍어서 도움을 받는다는 말을 언급 자체가 없겠지. 당연히. 그 교과서가 벌써 다른 거야. 그거만 해도. 저도 일본을 여행 갔을 때 와이프가 출혈이 있어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일본은 그냥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상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지혈제 2알 끝. 어차피 저도 병원에서 좀 아는데 지혈제 두통은 산모에게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먹이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바로 진료 받는데 우리나라니까 또 약이 처방이 다르고 외국 같은 경우는 약국 자체가 오리지널 약이 카피약을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분명 존재하니까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감기 치료나 이런 게 대증 치료잖아. 그렇죠. 대증 치료이기 때문에 어제 의료 여건도 달라. 되게 복합적인데 병원 접근성도 다르단 말이야. 접근성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쉽게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없잖아. 그렇죠. 그거 좀 진짜 분명하죠. 댓글이 하나 있는데 보통 키성장 호르몬을 몇 살까지 보통 맞으러 오나요? 곧 고등학교 졸업인데 이번 고등학교 졸업 안돼 늦었어. 늦었어요? 중학생만 돼도 거의 효과가 확 떨어져.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할 거면 빨리 판단해야 돼. 미리 영유아 때 알고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가 제일 적기거든. 그때 맞을지를 고민해봐야 돼. 그리고 원장님이 제일 오글거리는 댓글 하나 읽어도 될까요? 나만 알고 싶은 선생님. 육아에 지친 부모님에게 좀 뭐 응원의 뭐 멘트나 아니면 도움될 만한 좀 멘트 같은 거 해주시면. 일단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생각에 인생 철학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쓸데없는 것 때문에 인생으로 소비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남한테 어떻게 비춰지는 모습일까 때문에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않았던 거. 이제 뭐 영국 사람들, 영국 할아버지 할머니들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했던 거 통계 있잖아. 그거 본 적 있는데 살아가면서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았던 거. 그게 1등이었어 랭킹.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뭐냐면 일어나지 않을 걱정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감정을 소모해버리고 체력을 소진해버려. 무슨 말이냐면 엄마 아빠들이 육아를 하면서 아기가 막 혹시 뭐 아프면 이거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지 막 너무 걱정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 심지어는 병원에서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듣고 가도 또 돌아서면은 이건 장님일 것 같은데요 라고 심지어 내가 얘기하고 심지어 엄마 아빠가 그래도 눈빛이 흔들리면은 내 속으로 머리 쪽 문제가 정말 아닐 것 같으면 장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딱 얘기를 해버려. 나름의 리스크를 안고도. 그렇지. 왜냐면 엄마 아빠가 너무 걱정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달래주는 역할이 되게 클 때가 많아. 근데 자꾸 달래주거든 내가. 육아할 때 애기 아픈 거하고 관련돼서 소모되는 감정적인 게 너무 큰 것 같아. 애들 아픈 거하고 건강하고 관련돼서는 주치의 선생님께 위임하시고 얼마든지 알아서 애들은 다 잘 크니까 정말 우리 애기를 최고로 키우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시는 것 같아. 조금 더 잘해주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우리 애기 아플까봐 걱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모되는 감정은 없어져도 충분히 즐겁게 육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에너지적인 소모 없이 애들하고 또 잘 놀아줄 수 있을 것 같고 신뢰도가 있는 선생님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좀 마음을 좀 비우고 육아만 좀 즐기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어쨌든 영유아기의 애기 엄마 아빠들이 지금 애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돌이킬 수 없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정말 인생의 감동적인 최전성기임을 한 번 더 그걸 마음에 깔고 가면서 좀 지내면은 오늘 하루도 으쌰으쌰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죠. 결국 이제 가만세상 같은 분위기가 좀 있잖아. 부부 간의 관계가 조금 안 좋거나 이러면은 체력적인 소지도 직장 가서도 소모되고 엄마 입장에서도 육아하는데도 스트레스 받고 그게 애기한테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로 부부 간에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좀 계속하면서 지내면은
애한테 좀 육아도 즐겁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애기들 갖고 있는 마음의 트라우마가 상당수가 부모의 맞아. 싸움을 지켜보는 거잖아. 진짜.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은 부모들이 계속 노력하면서 지내야지.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지. 애 때문에도 싸우기도 하지만 솔직히 애 때문에 살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말을 하는 순간부터 부모로서 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말 못하는 애기들도 그 분위기라는 게 솔직히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가정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뭐 부부간의 관계까지 내가 또 개입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 다른 영역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소아과 의사로서는 애기들이 잘 크고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육체로 건강하게 크는 거는 부모 간의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좀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는 이제 소아과 의사 분들 중에는 실제로 소아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을걸? 애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소아과를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자리가 편해서 그런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한데, 원장님은 왜 애기가 좋으신지. 야 근데 애기 좋은 게 자기 감정이지 뭐. 적어도 이제 의사를 되기 위한 의대 교과 과정상 이제 의사 면허증을 따고 인턴십을 하고 그다음에 전공을 선택하잖아. 기본적으로 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넓단 말이야. 과가 그렇죠. 22개까지가 있어. 엄청 많죠. 그렇지. 그 중에서 하필이면 소아과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아를 안 좋아하는데 하필이면 소아과를 선택할 이유가 예전에는 있었어. 80년대에는 소아과 의사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거든. 애들 많았을 때. 근데 지금은 애기도 안 좋아하고 미래도 없고 출산율이 바닥이고 경제적 여유도 없는 과인데 굳이 소아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긴 하거든. 그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애기들을 좀 좋아하는 게 타고난 것 같다. 그렇지 않을까? 보통 이렇게 이제 인턴을 끝나고 이제 과를 선택할 때 보면 보호자나 환자를 안 보는 과를 더 선호하는 추세잖아요. 뭐 재활의학과라든가 등등등. 소아과는 특성상 다 애기들이 너무 약한 존재고 귀중한 존재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민감한 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도 정말 힘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걸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끼리 있는 사이트에서 이런 걸 되게 많아. 애들 보려고 소아과 갔는데 보호자를 봐야 되는 과인지는 상상도 못했다고. 그래서 애들이 좋아서 소아과를 갔지만 사실 애기들은 조금 보고 보호자 위주로 만나는 것 때문에 과 선택을 후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 맞아요. 내 스스로 조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직장 생활하면은 약간 흔히 말하는 진상 손님에 대해서 이게 뒷말이 좀 나오잖아. 간호사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저 환자 너무 힘들다고 컨트롤. 조심하자 이런 얘기. 그렇지 뭐 그런 얘기하고 식당에 가도 그지 그 매력 없었던 손님에 대해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앰뷸런스 타고 왔을 때도 인기를 받아요. 환자분이 예민하다 아니면 안 예민하다 아시다시피. 그렇지. 인기를 받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의사끼리 있을 때도 그런 얘기가 사실은 의사끼리 모여 있을 때 얘기가 오고 한단 말이야. 레지던트하고 할 때 대학병원 있던 시절에. 그렇죠. 예. 근데 나는 약간 뒤에서 나쁘게 얘기하는 일부 선생님들이 되게 불편했었어 나는. 반대로. 나는 그래서 거기에 안 휩쓸렸어. 근데 그게 되게 어린 마음이었는데 그게 본능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 나는. 우리 직원들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도 그래가지고 괴로워해. 내가 하도 잔소리해서 절대 나쁜 얘기하지 말라고. 힘든 사람들이라고. 근데 이거는 그냥 나를 좋게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도 나는 그게 되게 싫었어. 맞아요. 사람 대 사람보다는 아파서 힘들어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그런데 그 어려울 때가 있어. 맞아요. 예를 들면 나는 이제 몇 병씩 보고 잠을 잔단 말이야. 가끔씩 새벽에 막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막 연락이 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있었지. 지인도 전화 안 할 텐데. 그러면. 지인도 전화 잘 안 하지. 안 하지. 근데 내용 보면은 얼처구니 없는 것도 있어 사실은. 어떻게 굳이 얘한테 연락을 해야 되느냐? 뭐 별것 아니야. 뭐 별것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해서 나도 조금 힘들 때가 있지. 힘든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대응을 일일이 다 최선을 다해주고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잊어버리지. 나도 스스로 체면을 걸지. 이거 연락 받은 기억이 없다. 나는 연락 받은 기억이 없다. 와. 근데 도와줬을 때도 있었어. 경련해가지고 막 경황이 없을 때. 그렇게 해서 내 연락처 오픈되면 나는 매일 하루에도 몇 통씩 받은 거지. 밤새 연락 받아야 되겠지.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다음날 내 진료를 보러 온 사람들한테 또 피해가 지는 거야.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야 이거는 정말 난 난처하게 이런 질문은. 솔직히 이거는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죠. 뭐 너무 미워서 못 받거나 안 받거나 이런 건 아니고 내가 전날 피곤하면 다음날 환자들한테 방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다른 애기들한테 피해를 좀 주는 걸 막기 위해서
혹시나 너무 갑갑하시면 응급실에 한번 연락을 한번 해보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만 더 내가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솔직히 배려죠. 상대방의 생각을 좀만 하다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 뭐야? Raindrop, drop top, smoking, no cooking, the hot box. Fucking on your bitch, yeah, that. Cooking up dope in the crock pot. We came from nothing to something, nigga. I don't trust nobody.